박순 씨 동파됐다면서요? 계량기를 헌옷으로 감싸셨나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못했어요. 감싸셨어야죠. 일단 알겠어요. 그 갑순이와 집주인은 일주일간 서로 바빠서 인사하지 못했다. 그 사이 갑순이는 물이 너무 차서 급한 대로 5만 원을 주고 동파 문제를 수리했다. 그리고 전화를 건다. 사장님, 계량기 고치는데 5만 원 나왔어요. 돈 청구할게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뭐라고요? 바빠서 끊습니다. 갑순이는 열받아 7일 후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 이렇게 집을 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순이는 집주인에게 5만 원을 끝까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장판 도배를 더럽혔다면 원래대로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 중개수수료는 또 내야 할까요? 법을 근거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절대 말해선 안 될 표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말 한마디 잘못해서 수백만 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넘버원 정보중심 부동산 채널 공인중개사 SY입니다. 정보가 가득하니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입주하고 나니 보일러 고장, 노수, 벽지 뜯겨짐 등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해 주나요? 네,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민법 제623조를 보시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수리하여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변기수압 고장,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대규모 하자와 수소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목적물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 보관 의무 중 하나는 선관주의 의무인데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겨울철 동파 사고가 나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실 겁니다. 이때 집주인이 계량기를 헌옷으로 감싸셨나요? 또는 물을 조금씩 틀어 놓으셨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니요 라고 말하면 동파 사고와 관련한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성관주의 의무를 다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고의로 집에 손상을 주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뭐 박아도 되나요? 벽지가 닳았는데 교체해 주어야 하나요?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원상태로 놔둘 수 있는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은 이러한 고충을 다 이해하고 판례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판례를 보면 자연적으로 임차 목적물이 소모되거나 어려워진 경우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5년도 판례를 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받아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으로 손상이 가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여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일상생활을 위해 못을 몇 개 받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벽지의 그름 등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없음이 마땅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용, 통상적 사용, 일상생활을 위해 등 표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논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부분이 없도록 집주인과 사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 사사로운 청소비나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야 할까? 통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없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현저하게 손상된 것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626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다음, 취업, 병가, 요양 등 개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 이사가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관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끔 중개소에 왜 중개수수료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버럭 따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허나 계약을 통해 약속한 기간 동안 살기로 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나가면 임대인과 중개소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4시까지 놀고 5시에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볼 일 있다며 1시에 떠나면 4시간 동안 혼자 다음 약속 기다리면 짜증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례상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사실상 다 채웠다고 간주하고 그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장기 수선 충당금은 무엇인가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수리 및 교체, 외벽 도색 등 건물이 노후화될 때를 대비해 안전 및 관리 비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이 비용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사할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명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분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경정 청구하시면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어디에 계시든 제가 현장에서 도와드릴 일 반드시 옵니다. 추천드리는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 영상마다 정보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